독수리호 형제를 부탁해 47회 예측. 동석과 장모는 자리에 앉아 언성을 높인다. 장모님, 너무하셨어요. 공증이라니요. 그건 제가 여태껏 살아온 나를 부정하는 거예요. 제 이념과 맞지 않습니다. 광숙 씨도 그러겠다는데 자네가 왜 그러는가? 장모님, 그건 안 되는 일이에요. 알았네. 자네가 정 원한다면 할 수 없지. 장모는 못마땅한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난다. 다음 날 장모는 택시를 잡아타고 어딘가로 향한다.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던 장모는 과거의 추억을 떠올린다. 어느 조용한 골목, 그 안에 작은 카페 2층. 대학 다방. 다행히도 50년 전 그 자리는 아직도 커피와 차를 팔고 있었다. 장모는 그곳에 조심스럽게 앉는다. 20살 무렵의 정수는 그날도 종우를 기다리고 있었다. 사법고시에 2번이나 낙방하고 마지막 3차 시험에 도전했던 종우. 오늘은 꼭 합격할 자신이 있다던 그의 말이 아직도 생생하다. 정수는 들뜬 마음으로 테이블에 앉아 행복한 앞날을 상상했다. 그때 다방 전화가 울린다. 정수야, 전화 받아봐. 친한 다방 주인 언니가 전화를 바꿔준다. 정수는 수화기를 들고는 이내 굳은 얼굴로 전화를 끊고 그 자리에 엎드려 엉엉 운다. 종우는 또 떨어졌다. 그토록 자신했던 시험. 그 시험은 두 사람의 인생을 좌우할 큰 갈림길이었다. 정수의 아버지는 가난한 종우를 못마땅해 했지만 딸이 워낙 좋아하니 3차 시험에 합격하기만 하면 허락해주겠다고 했었다. 대단한 가문의 정수 아버지는 가난해도 사법고시 합격이라는 명분이 필요했던 것이다. 그날 이후 종우는 사라졌다. 어디에서도 모습을 찾을 수 없었다. 정수는 멍하니 추억에 젖어 있다. 그때 카페 종업원이 말한다. 손님, 이제 마지막 마감할 시간입니다. 정수는 치매 증세가 있어 혼란스러워진다. 한편 동석은 장모와 연락이 닿지 않아 걱정하며 광숙에게 전화를 건다. 광숙은 장모에게 전화를 걸지만 테이블 위에서 울리는 전화기는 무음 상태. 카페 주인이 전화를 대신 받아 광숙에게 위치를 알려준다. 광숙은 카페로 향하며 동석에게 전화를 건다. 오늘은 제가 모실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정신이 돌아온 장모는 광숙에게 호텔에 내려달라고 말하지만 광숙은 아까 카페에서 약간의 기억을 못하신다고. 위험하다고 장모를 설득해 광숙은 장모를 술도가로 모신다. 술도가의 거실에는 온 식구들이 모여 오손도손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었다. 정수는 여럿이 함께 사는 모습에 한 번, 화목한 분위기에 한 번, 형수를 생각하는 시동생들의 마음에 한 번, 정갈한 밥상을 차려내는 미순의 손길에 또 한 번 놀란다. 정수의 얼굴엔 점차 인상이 풀리고 부드러운 미소가 번진다. 정수는 자신이 광숙을 오해한 것이라고 따뜻한 사람이라고 느낀다. 광숙 씨, 사진 속 그 남자. 나? 그 사람 좀 찾아줘.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꼭 한번 만나고 싶어. 이름이 종우? 50년 전 일이라 생각나는 게 없어. 기억이 하나씩 빠져나가 이젠 그 사람 성이 생각이 나질 않아. 네, 걱정 마세요. 제가 꼭 찾아볼게요. 광숙은 사진 속 남자를 찾기 위해 수소문을 시작한다. 하지만 50년 전의 인물을 찾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어렵다. 대학가 근처 고시원, 자료실 매번 허탕이다. 광숙은 식탁에 앉아 사진을 보며 생각에 잠긴다. 여사님은 왜 이렇게 간절하게 첫사랑을 찾으시는 걸까? 단순한 그리움 말고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닐까? 그때 미순이 장을 보고 돌아와 장바구니를 푼다. 식탁 위에는 호박, 버섯, 두부, 파 등 신선한 재료들이 놓이고 식사 준비가 시작된다. 미순은 어릴 적 가난한 집안에서 자랐다. 아버지는 늘 편찮으셨고 어머니는 생계를 위해 고생하셨다. 두 분이 싸울 때면 미순은 술도가 앞에 앉아 천수를 기다렸다. 어린 천수는 미순이 속상해할 때면 술찌개미를 가져온다. 미순아, 이거 먹어봐. 화나고 속상한 일 있을 때 이거 먹으면 기분이 좋아져. 천수와 미순은 종종 술찌개미를 먹곤 했다. 천수가 묻는다. 미순아, 아버지 아직도 편찮으셔? 응. 미순은 기가 푹 죽는다. 천수는 그런 미순을 위로해준다. 둘은 서로를 의지하며 자라온 사이였다. 어느 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미순은 유품을 정리하다 낡은 사진 한 장을 발견한다. 사진 속에는 당당하고 빛나는 아버지의 모습, 미순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빛나는 모습. 그 옆에 원피스를 입은 하얀 예쁜 얼굴의 여자가 아버지의 손을 잡고 있다. 그 둘은 너무나 행복해 보인다.
이 사진은 뭐지? 이 여자는 누구지? 그 모습은 미순이 기억하는 초라하고 마른 아버지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다. 그리고 함께 발견된 편지 한 통. 정수야, 사랑하는 정수야. 난 이제 널 놓아주려고 해. 널 많이 사랑했지만 난 아버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 열심히 했지만 여기까지인 것 같아. 미안해. 나 같은 놈은 있고 내 삶을 잘 살아. 우리가 다시 만나는 날은 없을 거야. 그렇게 나는 널 놓는다, 정수야. 손끝 하나라도 잡고 싶었지만 그럴 자격조차 내겐 없어. 나를 기다릴 너의 눈동자를 생각하면 숨이 막혀오고 너의 미래에 짐이 된다는 사실이 나를 더 초라하게 만들어. 이렇게라도 널 지켜주고 싶었어. 부디 행복하길. 차마 붙이지 못한 편지. 아버지의 아픈 편지. 미순의 엄마는 이미 돌아가셔서 미순은 이 사진 이 편지에 대해 물어볼 사람도 없다. 어린 시절 왜 부모님이 자주 싸웠는지 몰랐지만 이제는 이해가 간다. 미순은 낡은 상자를 버릴 수 없어 간직하고 있었다. 그날도 광숙은 부엌 식탁에 앉아 사진을 보고 있었다. 형님, 무얼 보고 계세요? 아니야. 광숙은 사진을 치우려 한다. 형님, 그러기에요. 저도 보여주세요. 광숙은 할 수 없이 사진을 건넨다. 어머머, 이 사진 우리 아빠예요. 동서, 정말이야? 잠깐만요. 미수는 방으로 가서 아버지의 낡은 상자를 꺼내온다. 그 안에 든 사진. 박정수 여사의 첫사랑 문종우. 어머, 동서. 인연은 가까운 곳에 있었네. 광숙이 놀란다. 그러게요. 그 사진 왜 찾으시는 거예요? 동서, 박정수 여사 알지? 동석 씨 장모님. 저번에 우리 집 와서 주무시고 가셨잖아. 그분이 찾아달라 하셨어. 미순의 마음은 착잡했다. 아버지의 첫사랑이라니. 아버지와 어머니의 불행한 결혼 생활, 아버지의 슬픔. 이제야 모든 게 이해가 간다. 그날 박 여사는 한 걸음에 술도가로 달려온다. 낡은 상자 속 사진, 그리고 편지. 눈물로 편지를 읽은 박 여사는 미순의 손을 꼭 잡는다. 미순 씨, 문종우, 미순 씨의 아버지는 우리 딸 민서의 아빠예요. 그날 시험에서 떨어진 후 아버님과의 약속을 지키려 종우 씨는 사라졌어요. 난 그 슬픔을 견디지 못해 죽으려 했지만 뱃속에 아이가 있다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그 아이가 날 살렸어요. 아버지는 서둘러 나를 좋은 집안으로 시집 보냈고 그래서 민서가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미순과 광숙은 충격을 받는다. 미순은 박 여사를 더는 미워할 수 없다. 그녀 또한 슬픔의 시간을 살아낸 한 여인이었다. 그리고 내 배다른 언니 강민서. 죽은 한 회장의 아내, 한결과 한봄의 엄마. 미수는 아버지 문종우의 제사에 박 여사를 부른다. 박 여사는 사진을 보며 마지막 인사를 전한다. 종우 씨 당신 딸 미순이. 내가 비록 치매에 걸렸지만 정신이 온전한 날까지 내 딸로. 우리 민서만큼 사랑으로 대하고 행복하게 해줄게. 박 여사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오래된 사랑, 잊히지 않았던 이름, 그리고 마침내 닿은 한 사람의 진심. 그녀는 사진을 가만히 가슴에 안고 속삭이듯 말했다. 종우 씨, 이제야 당신을 놓아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오래 걸렸죠. 하지만 이젠 괜찮아요. 우리 딸, 당신의 딸, 그리고 당신을 닮은 이 아이들이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정수는 종호도 자신을 잊지 못해 힘든 삶을 살았다는 게 가슴 아팠지만 한편으론 자신과 똑같은 마음을 간직하고 살아줘서 고맙게 생각했다. 그 편지, 그 낡은 한 통의 편지가 50년 세월 정수의 서러움을 다 녹여주었다. 그 순간 술도가에 스며든 햇살이 두 사람을 비췄고 미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속삭였다. 아버지, 이제 이해해요. 당신의 사랑도 아픔도 다요. 저도 용서할게요. 그리고 저도 행복할게요. 이로써 장모의 첫사랑을 찾는 여정은 끝이 났다. 독수리 오형제를 부탁해 점점 더 흥미로워지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로 많이 응원해주세요.